경찰이 공개했던 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의 사진입니다. 어제 포토라인 앞에서 스스로 마스크를 벗으며 이렇게 얼굴을 모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4번 정도 가서 그냥 술도 2번 따라 놓고 그냥. 그런데 이 사건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런 참회의 말과는 다른 범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서준석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4번 정도 가서 술도 2번 따랐다고 하는데 이 행동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프로파일러들의 의견입니다. 네. 보통 살인사건을 저지른 뒤 범인들의 행동들을 보면 불면증에 시달린다거나 혹은 자해, 자수 등의 행동을 보이는데 허민우의 행동은 그런 행동 중에 하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 살인에 대해서 죄의식이 있거나 이게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본인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피해자가 1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2만 원만 냈고 그 차액인 8만 원 때문에 이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확실했던 건 범행 뒤 허민우의 행동들이 다소 태연했다는 점입니다. 네. 현장에서는 이런 태연했던 허민우의 행동 등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내용은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살인사건이 알려진 후에도 노래방 주인 허민우가 범인일 것이라 생각한 상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그의 행동 때문입니다. 평소에 죄책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몰라. 나는 안 줬어. 참회의 술을 따랐다는 말과 달리 허민우는 범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허민우는 범죄를 저지른 뒤 인근 고깃집에 들렀습니다. 저 가게의 정문을 향하고 있는 CCTV가 피해자가 들어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50m 거리에 있는 마트에도 들렸습니다. 저 마트에서는 쓰레기 봉투와 락스 그리고 테이프까지 구매했습니다. 그냥 물어봤어요. 저쪽 안쪽에 혹시 보이는가? 다른 허민우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술값 시비 이후에 나갔다고 줄곧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노래방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자 결국 그제서야 범행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인근 상인분들도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둘러봤던 상인분들도 처음에 허민우 씨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던 상인은 없었습니다. 네. 굉장히 의외의 행동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겉으로는 태연했고 안 보이는 곳에선 범행의 흔적을 지우려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 사건을 짚어보면 경찰이 피해자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 그럼 왜 그런 겁니까? 경찰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새벽 2시 5분경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그 통화 내역을 살펴보면 술값을 내지 못했다. 그리고 통화 말미에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네. 경찰은 그 마지막 내용을 보고 신고 취소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저런 말을 했다면 경찰도 정말 긴급한 상황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2일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집합금지 명령 기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게 된 게 실종 사건, 그러니까 사람이 징발해 버렸다라는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경찰이 당시에 구청의 방역법 위반을 통보만 했더라도 이번 사건의 진상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준석 기자였습니다.